안녕하세요. 피트니스 교관 김종국입니다.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재활을 하면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외회전 또 이런 외회전 근데 이런 외회전은 회전근개의 극상근 말고 다른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들을 동원하면서 결국 팔을 올림에 있어서 다운해주는 역할을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럼 과연 이것도 외회전인데 이것을 할 때 아픈 거죠. 이제 외회전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찝히는 동작이 있어서 그럼 굳이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외회전은 여기서만 외회전이 있는 건 아니죠. 팔의 여러 가지 각도 선상에서 외회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응력을 필요로 할 때는 외회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회전, 내회전의 회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구조물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깨 구조를 보면, 자, 견봉이라는 공간에 이제 극상근이 이렇게 대결절이라는 데 붙어 있어요. 이렇게 회전근개 극상근이 일단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두에는 이 까만 부분에 대결절, 이 초록색 부분에 소결절이 있고요. 이것은 옆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줘요. 특히나 팔을 옆으로 60에서 한 90도 들었을 때 이 공간은 굉장히 가까워져요. 근데 자, 외전을 한번 볼게요. 외전은 이 견갑골에 옆으로 드는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든다고 하면, 자, 앞쪽에 있는 이 빨간색은 뭐냐면 5회 돌기와 견봉에 연결되어 있는 5회 견봉인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물이에요. 왜냐하면 골두의 대결절을 충돌시켜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회전근개의 극상근을 어떤 면에서 충돌시켜서 회전근개가 많이 마모가 되거나 충돌이 돼서 자극이 돼서 회전근개 봉합, 회전근개 염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조물과 어쨌든 이 대결절이 많이 맞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옆으로 들 때 회전을 하거나 이래서 이 공간을 피해 가는데, 일반적인 외전이 두 가지라고 보면, 벽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드는 외전은 5회 견봉인대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회전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올리든지 아니면 이 견갑이 휘어져 있는 방향, 이 등에서부터 30도 정도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팔을 정중심으로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는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30도 정도 기울여서 올리면 충돌이 덜 된다. 그럼 다시 얘기를 돌려서 외회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회전 상황에서 아주 옆면에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다운했을 시에 통증이 생기네.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견갑을 외회전시킬 때는 견갑의 세팅이 돼요. 견갑이 후방으로 기울어지면서 내전이 되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외회전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견갑은 가만히 있고 골두만 내회전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자, 보시면 이 상황에서 골두가 외회전 됐어요. 그 다음에 세팅이 된 상태에서 견갑은 가만히 있고 골두만 내회전이 돼? 그럼 어때요? 부딪힌다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외회전 상황에 내회전을 할 시에는 이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는 서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멀리서 보게 되면, 자, 외회전을 밴드를 당겼어요. 밴드를 당긴 후에 골두만 내회전. 견갑은 세팅되어 있고 골두만 내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영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하면 견갑에
외전을 시키는 견갑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스캡션이라고 하는 견갑이 30도 기울어져 있는 방향에서 외전을 해서 외회전을 시키면, 자, 외회전을 시켜버리면 훨씬 안전하죠. 왜? 세팅 자체가 옆으로 나란히해서 내외전 시 충돌을 일으키는 범위 안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회전을 아예 옆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약간 30도 기울인 상태에서 외회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외전을 했어요. 크게 부딪힐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뭐 회전이 되니까.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울면서 전방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회전 시에 이 동작은 사실은 외회전의 기준에 맞춘 거. 외회전 기준에서 이 포지션이 나오고 그거를 다시 내회전을 시킬 때 견갑은 어느 정도 풀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밴드 운동을 할 때 끝 지점에서만 외회전을 하든지 부딪힘 없는 공간, 데드존이 없는 공간에서만 외회전을 쭉쭉쭉쭉 혹은 쭉쭉쭉 늘리는 건데 늘렸다 왔다 하지는 잘 않죠. 왜냐하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혹은 그런 동작을 수행하려면 이런 동작에서 밴드를 옆에다 잡고 안전한 공간을 유지시킨 후에 쭉 약간 틀어서 쭉 혹은 외회전을 아예 시켜버려서 이두를 더 동원해서 이런 방법들로 다양하게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견갑과 상완을 세팅하는 능력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게 제일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요지는 옆으로 나눠서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냐? 세팅력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외회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괜찮고 다운 했을 때는 견갑이 움직여주던지 다운의 폭을 줄이던지 그래서 다양한 포지션, 그러니까 옆으로 나란히 해서 외회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외회전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적응력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외회전은 삼각근 동원이 크게 없어요. 근데 옆으로 들거나 앞으로 들면서 전방, 측방, 후방 쪽에 삼각근이 동원되거나 혹은 들면서 이두건의 작동이 되거나 그러니까 점점 쓰여지는 근육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적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나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나 일반 분들은 뭐 배드민턴을 위로 돌리고 치기까지 과정 중에 이런 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차이로 아무리 그래도 자극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대를 내리거나 안쪽으로 빼거나 해서 안전한 모션에서 적응을 충분히 하고 점점 오버헤드까지 올라가는 게 좋죠. 이제 90도까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어깨 관리의 회전력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